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다 정신이 망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장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우리 김성욱 기자입니다. 30대 중반에 앞으로 이 젊은 세대를 우리 김성욱 기자 같은 사람을 한 1000명만 우리가 양성하고 후원한다면은 아마 북한은 끝날 것이라고, 북한 정부는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참깨 방송에서 찍은 박지원 의원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거는 농담이 아니고 진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일 통합에서, 독일 통일에서 보았듯이 북한이 무너지면은 우리도 같이 무너진다. 이 말을 아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독일 통일에서 보았듯이, 그럼 독일 통일에서 서독이 무너졌습니까? 서독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독일의 수출액이 작년까지 세계 1등이었습니다. 세계 1등을 몇십 년 동안 계속 하다가 작년에 중국한테 그 왕좌를 넘겨주었습니다. 유럽에서 경제가 제일 잘 됩니다. 통일된 다음에 독일이 경제난에 빠졌으니까 우리도 통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좌파들의 전형적인 선동 논리인데, 이 불이숙한 이 보수 세력 안에서도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통일은 될 수 있으면 천천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일을 무서워하는 한 한국의 보수 세력은 반드시 친북 좌익 세력들한테 멱살 잡혀가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독일 통일을 거뜬하게 해치웠어요. 지금 제일 경제가 잘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씨는 어떻게 해서 독일 통일한 다음에 독일이 망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비밀이 있죠. 독일에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통일 뒤에. 동독. 누가 망했습니까? 동독. 공산당이 망했을 뿐만 아니라 서독에서 동독 정보기관에 끈앞풀을 하던 간접들이 같이 망했죠. 동독에서 비밀 자료가 노출돼가지고 목사들, 국회의원들, 심지어 예비역 장교들, 교수들까지 이름이 나와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망하면 우리도 무서워할 수 있느냐? 우리야 무서워하지. 그러나 망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우리 박지원 씨 같은 우리, 김대중 노무현 세력 같은 우리, 민주당 같은 우리, 그 사람들이 망하니까 그걸 본능적으로 아니까, 이 천안함 사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처했구나.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이 친북 좌익 세력들이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북한이 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국군이 잘못해서 사고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거기에 우리 김성욱 기자나 저나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조선동아일보가, 중앙일보가 그래도 제대로 보도를 해가지고 진실이 저쪽 편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한 달은 한국의 애국 세력들이 진실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거의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그 이긴 것의 증거는 뭐냐? 국방장관이 오늘날의 사태는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사태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국가안보 차원은 중대사태다. 김태형 국방장관이 4월 16일 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바로 북한이 범인이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 이명박 대통령의 말도 약간씩 달라지고 있으나,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말에서 북의 북자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의 북자도. 이것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북의 북자가 나오지 않으면 군대를 비판 안 해야죠. 우리 국군의 모자라는 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국군이 그래도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조직입니다. 거의 유일한 조직인데 국군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 국군은 그래도 기습을 당한
기습당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 가해자는 김정일 정권입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피를 흘리니까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해자를 규탄을 하고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이런 말은 하지 않고 피를 흘리고 있는 바깥에서 얻어맞고 집에 들어온 아들을 아버지가 쭉 패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아주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 원인은 최초 대국민 보고가 북한 특이 동향 없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북한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김은혜라는 그 여자 대변인이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신용이 안 가요. 왜 신용이 안 가느냐? 그 김은혜라는 대변인이 3월 27일 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조난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이 구조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를 했다. 그런데 아직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히 해난 사고로 만들어버렸어요. 사건의 성격을. 그런 여자가 나와서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하니까 그걸 신뢰가 가겠습니까?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군에 대한 무슨 감사나 이런 건 천천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이 사태 수습이 된 다음에 책임 있으면 책임 물어야 되고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시급하게 고쳐야 될 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또한 오늘날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선출한 사람이니까 법을 어기지 않는 한 탄핵을 할 수가 없고 물러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참모들은 우리가 선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좀 비켜주어야 이명박 대통령의 하는 행동에 국민들이 다시 신뢰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반드시 나가야 돼요. 세 사람은 누구냐? 아까 김정일을 향해서 위원장 깨서라고 걱정식 묻힌 그 안보수석,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남북 교류를 하면 통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제일 나쁜 자가 누구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헌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 반란단체, 반역단체라고 인정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중에서 그 업무를 보는 자가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걸 만약 고의로 한다면 이것은 옛날 같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더구나 대통령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천안함 사태 중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양국 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남북 간에라고 하지 않고 남북 사이를 양국 간에라고 이야기한 사람 들어보셨어요? 난 김대중한테도 그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고 노무현도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간을 양국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념 없는 놈이야. 아니, 북한이 국가입니까? 북한이 국가라면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는 통일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도 집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진담이라면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시킬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수가 참모가 서주는 걸 습관적으로 일타가 그래 됐다. 이렇게 이해를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려는 것도 상당히 이게 무리죠.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 국자를 왜 거기에 갖다 붙이느냐. 그 이유는 아마도 북한 특이 동향 없다는 이 보고는 어디서, 이 말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건 대통령의 생각인데 당하고 보니까 설마 북한이 했겠느냐. 설마 북한이 했겠느냐. 왜냐? 북한 쪽에서 김정일, 이명박 소위 정상회담이 아니지만 그 회담을 하자는 제의가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북 간에 지금 회담이 오가고 있는데 설마 우리를 뒤에서 뒤통수를 쳤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